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저는 아직도 동부간선도로에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1시간 이상 있었는데 너무 막혀. 출근길에 우리 모노피스파 성범이도 보고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차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 차 타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또 우엔들이고, 그리고 이제 랜드크루저를 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엔들이라 제 지인의 차가 제 우측에 있으면 실제로 길거리에서 만나서 악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입니다. 몇 번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구형 코란도 우리 둘째 형 차였는데 제가 가끔 타고 다녔거든요. 그거 타고 소프트 탑이어가지고 그거 까고 신나게 달렸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세워서 이제 호를 쳐야 되는데 귀찮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옛날 차는 이제 전자장비가 전혀 없어서 그냥 비를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기계 아날로그라 뭐 톱니바퀴에 물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상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로 위에서 비를 맞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는 차량이 문을 열고 저를 불렀던 어떤 미친놈이 저러고 다니다 싶었대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가을에 추천할 만한 밀리터리. 이제 바지는 좀 제외하고요. 네. 바지는 사실 밀리터리에서 입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많이 있지만 P44 몽킨 팬츠도 있고, 뭐 덕헌터 카모플라주도 있고 뭐 하지만, 그냥 우리가 적당히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입을 수 있는 밀리터리는 뭐 일단 오즈107 퍼티그 팬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더라? 오즈 507인가? 뭐 하여튼 좀 더 얇은 천으로 나온 거 있고, 뭐 M65, 뭐 M51, 뭐 이런 것들 좀 더 옷 좋아하는 사람들 입을 만하고, 뭐 오피서 치노, 뭐 요 정도 그냥 갖고 있으면 상의의 어떤 그 형태의 방방함을 따라서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너무 할 얘기가 적으니까 있어야죠. 저도 없는데, 왜냐면은 오즈107 초기형 같은 거, 사이드 어드저스트가 있는 초기형 같은 거는 정말 예뻐요. 귀하기도 하고 요즘 잘 구할 수도 없고, 뭐 한 20만원쯤은 줘야 될 거예요. 저희도 한 20만원 정도에 파는데, 근데 그게 매장에 들어오면은 또 고객들도 많이 찾으니까 제가 입기 좀 그래서 팔곤 했는데, 없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진짜 옷을로라도 하나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오피서 치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바지에서 그냥 입문템이라 하면 뭐 오즈107, 그리고 뭐 저는 M51, M65 같은 건 잘 안 입어요. 바지에 카고 달리고 이런 거는 제 취향은 좀 아니어가지고. 왜 일본의 빔스 스텝들 사진 찍는 거 보면은 되게 컨트라스트를 더 많이 줘가지고 오즈107이 아니라 M65 같은 거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이비 금장 블레이저에 옥스포드 셔츠 입고, 뭐 예쁜 타이 묶고, 그 다음에 되게 방방한 M51 같은 거 입고, 그쵸, 알든이나 뭐 파라부츠 입고 뭐 이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네요. 아무튼 그런 거 하면 오피서 치노 이런 거 사면 되고,
가을에 입을 만한 거, 일단 뭐 M65, M51, M43 필드 자켓부터 야상부터 시작하자면 그 자켓 대용으로 입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아우터로, 중간 아우터로 입고 최종 아우터로 입는 게 아니라 자켓처럼 탑 위에 바로 입는 걸로가 좋겠죠. 제일 흔한 뭐 M65, M51, 그리고 M50도 잠깐 있고 M43 필드 자켓을 입으면 좋죠.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 묵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한성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안에 나름의 장치를 해야 됩니다. 뭐 히트텍을 입고 뭘 입고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걔네들 원래 내피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내피를 빼고 그냥 입어야 태가 더 잘 나는데, 좀 춥다, 추위를 잘 탄다, 근데 그 M65나 그런 필드 자켓만 입어서는 마음껏 따뜻하진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일단 M43은 이렇게 카라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V존이 나오죠. 그래서 양복쟁이들이 나 밀리터리로 좀 깔롱을 좀 부르고 싶다 했을 때 찾는 게 M43. 그 다음에 M50도 누워 있고요. M51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카라가 섰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솔직히 M51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일 만만한 건 M65죠. M65 같은 경우는 막 시세가 막 올라간 적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싸게 사면 한 10만원, 비싸게 주고 사면 한 20만원 정도 주고 사면 될 것 같아요. M65도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있고요. 1세대는 뭐 견장이 없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2세대는 이 은색 지퍼에 뭐 가끔가다 안감 색깔도 좀 차이가 있고요. 뭐 회색 안감이 되게 레어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M65 하나씩 있겠죠. 그리고 밀리터리를 아주 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몇 세대니, 안감 색깔이 뭐니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은 갖고 있고 싶어 할 테고. 이제 제가 왜 이 밀리터리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렇게 옷쟁이들한테 선택을 받을까? 당연히 이제 이 디자인의 뿌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 나름의 해석은, 그 이유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은, 이제 양복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남의 눈치를 보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TPO를 따라가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많이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제하고, 여기서 사고가 났구만. 정제해서 모두의 대중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누군가를 아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종합된 옷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다 개성이 다르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른데 그걸 다 깎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야성이 있는 사람들, 그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양복을 입어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야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조금 추가하는 거야. 자기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제된 옷에 아주 정제되지 않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빡 박는 게, 저는 그 두 개의 모순이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그렇게 아주 사회화된 동물만은 아니야. 내가 다 맞춰주고 배려하고 살지만 나 그래도 거친 게 요만큼 남아있어. 그냥 갖고 있어.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리터리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버나드장에 정말 멋있고 비싸고 완벽한 그레이 울 트라우저를 딱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존높을 신었어. 그리고 속에 뭐
존 스매들리 캐시미어로 된 이트 폴로 카날라 셔츠를 딱 입었어. 너무 좋잖아. 너무 근사하고. 근데 약간 러한 게 없잖아. 그럴 때 이제 탁 M43 같은 걸 입어주는 거지. 물론 저희야 다 썩어 빠지고 터지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이렇게 민트 컨디션에 그런 걸 입으시겠죠. 물론 여러분, 저희가 오염 있고 뭐 터지고 상관없이 판다고 하지만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빈티지 티셔츠 같은 거 보면은 서양 애들은 여기 겨드랑이에 암내가 심하니까 데오드란트를 겁나 뿌리거든요. 그러면 가끔 정말 빈티지 티셔츠 좋은 건데 여기에 그 데오드란트 자국이나 이렇게 누렇게 암내 얼룩이 있어. 이런 거는 내가 이런 얼룩도 예쁘다고 팔진 않아요. 이런 건 못 팔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신비적으로 봤을 때 트어진 위치나 모양이나 얼룩의 위치나 어떤 이런 것들이 신비적으로 오케이다 하면 파는 거죠. 소매가 터졌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넥이 터졌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들 자연스러운. 이 사람이 정말 페인터였나 보다. 뭐 이런 유추가 가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진짜 그냥 뭐 암내 얼룩 같은 거는 이빨 가서 못 팝니다. anyway. 아무튼 그 밀리터리를 그렇게 왜 섞어 입을까? 그 어떤 되게 본능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셔츠에 타이 묶고 입을 때는 M65도 좋지만 확실히 M43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뭐 미디움 롱, 뭐 라지 롱, 숏, 레귤러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붙는 사이즈는 총장이에요. 짧고 보통이고 길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키나 어떤 상체의 길이를 생각하셔서 적당한 걸 찾으셔야죠. 어깨 맞는데 너무 긴 거 하면 안 예쁘죠.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숏이나 레귤러 정도 찾아서 입으시면 됩니다. 특히 M65 같은 경우는 카라가 서 있어서 느낌이 되게 강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셔츠랑 매치하기보다는 이렇게 터틀넥이나 후디처럼 해서 이 목의 느낌을 좀 한번 죽여줄 수 있는 아이템하고 같이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 M65는 안 비싸니까, 싸게 사면은 뭐 10만원 12만원이면 사니까 뭐 하나 정도는 좀 눈에 보일 때 하나 사입어봐도 괜찮겠다. 추우면 내피를 결합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피 대신에 그냥 그 컬러에 컨트라스트를 줄 수 있는, 일단 M65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브 그린 컬러니까 올리브 그린하고 잘 어울리는 어떤 컬러들이 있겠죠?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뭐 초록색이니까 브라운하고 다 잘 어울리거든요. 브라운 컬러에 어떤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경량 패딩하고 같이 매칭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깔깔이 껴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아니면 컨트라스트를 확 줘서 뭐 쨍한 비비드한 컬러의 어떤 핑크색이나 아니면 오렌지 컬러의 경량 패딩을 안에 입고 입는다든지 추천해요. 그런 게 이제 텐시에서 잘했던 거죠. 그래서 텐시 들어가셔서 얘네들이 컬러 조합을 그 내피하고 외피하고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좀 비춥니다. 그 왜 유니클로에서 한참 많이 팔았던 깔깔인데 이 V존이 있는, 저는 이거는 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목이 좀 올라온 그런 게 좋습니다. 일단 뭐 필드 자켓은 이렇게 하고, 콜드 파카로 가면 흔히 갭파카로 얘기하는 이것도 있죠. 뭐 이제 M51이나 M65 있는데, M51은 후드가 달려있고 조금 더 방방하고, M65는 후드가 이제 탈부착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1세대는 원단이 뭐고 2세대는 원단이 뭐고 이런 거 있는데, 입문이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M65로만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요즘도 가격이 정말 비싸졌더라고요. 특히 개팍하는 한국에서 사야 돼요. 일본 정말 비쌉니다. 예, 뭐 M51 뭐 70만원 하는 거 너무 우습고요. M65도 60만원 넘어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게 그냥 와, 좀 자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걔네들 시세가 한 50만원 정도 하고, 예,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이니까 이제 내피까지 결합한 거를 입기에는 뭐 그렇게 좀, 이게 사실은 M65 개파카 내피까지 그 깔깔이 내피까지 그 타월 내피나 아니면은 정말 오리지널 그 양모로 돼 있는 거 넣어서 입지 않는 이상 그게 보온성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멋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을이니까 좀 내피까지 넣어서 입는 게 좀 뭐랄까 이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또 외피만 입기에는 정말 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중간 아우터 위에 얇은 느낌, 얇은 뭐 혹겹 이불 덮은 느낌으로 입으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외피로만 이제 간절기용으로 걸치시기 원한다면 그냥 오버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정사이즈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피 입고 방방하게, 내피 끼고 방방하게 오버사이즈로 입는다면은 스몰 입는 사람이 엑스라지 입어도 괜찮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고유한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속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랑 이제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파카 같은 거는 그냥 뭐 간절기템보다는 그냥 추울 때 내피 끼고 방방하게 입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깔깔이 내피보다는 그 타월 내피 구해가지고, 원래 타월 내피를 하얀색 쪽이 밖으로 위로 가게 해가지고 이 체결을 했을 때는 안에 그 올리브 그린 색깔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입는다고 해서 착용감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서 그 타월 하얀색 쪽이 자켓이 펄럭일 때 보이면 아무래도 이 겉감과 안감의 컨트라스트가 생기니까 조금 더 깔롱을 부린 결과가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둘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작업복이죠. 셔츠들. 흔히들 이제 뭐 알렉산드로 스카르지 할아버지가 정말 자주 입는 것들 있잖아요. M43 작업복 셔츠. 그러니까 작업복 셔츠라는 게 뭐냐면 필드 자켓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5107 셔츠 존 레논이 많이 입었던 것처럼 정말 바트라우저에다 딱 턱인해가지고 딱 입으면 좋을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간 아우터 같은 애들이 있어요. 빼입해서 입어야 될 것 같은. 물론 그것도 너입해서 입었겠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M43은 일단 여기 가슴에 주머니 큰 게 두 개 딱 있죠. 이건 육군입니다. M은 육군이에요. P는 해병대입니다. 그리고 A는 공군, B도 공군. A는 아니고 B가 공군이고, 그리고 N이 해군이겠죠? N이 뭐가 있나? 아무튼 N3B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해군 맞네요. 네. 아무튼 뭐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 M43은 육군에서 나왔던 거.
이게 좀 접근이 좋아요. 한 20만원 전후에서 살 수 있습니다. 헤링본 트윌이어 가지고 질감도 좋고 뭐 패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붙어있으면 좀 재밌고, 요게 아주 멋부리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가격대도 좋고. 근데 또 이게 막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막 주머니 일로 넣고 막 단추 여러 개 있고, P53인가? P53이었던 것 같아. P51은 그거보다 좀 더 단순한 거고, 이렇게 쪼로록 있고, 제가 지금 넘버가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P는 해병대 건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매니아가 아니라면, 내가 이 개체를 갖고 싶다, 이 아이템을 갖고 싶다가 아니라면은, 아 나는 약간 밀리터리, 오리지널 밀리터리로 섞어 입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P 땡땡보다는 M 땡땡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구하기가 좀 더 쉽고 가격도 만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템으로 추천하는 거는 오지 107은 좀 간지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M43 정도가 괜찮습니다. M43 정도 예쁘게 낡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가죽인데, A2나 A1 그리고 G1 이 대표적인 거죠. B3는 사실 이거 뭐 저기 가을템이 아니고 무통 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2는 다 아시죠? 이렇게 카라 달리고 저기 스티브 맥킨 형이 즐겨 입으셨던. A2, A1은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 공군이 늦게 창설이 됐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육군에 소속된 파일럿이 있고 해군에 소속된 파일럿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있었고, 이 함모에서 이륙하는 파일럿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지급했던 것이 이제 뭐 A1, A2인데, A2는 이제 오리지널로 사실 수는 없을 거고, 이베이에서 막 디깅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한 200 전후로 구할 수는 있대요. 네, 저희는 이제 입문용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뭐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거 뭐 리얼 맥코이, 가격을 떠나서 토이즈 맥코이, 버즈릭슨 뭐 이런 게 제일 쉽죠. 뭐 왜냐면 일단 검색이 되니까, 뭐 번장이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매물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일본 여행 갔다가 재미삼아 하나씩 사도 되고. 근데 그런 데서만 A2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가죽을 다루는 모든 브랜드에서 거의 나올 거예요. 일단 제 어렸을 때는 막 동묘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아비렉스 이런 데서 나온 거 한 220만원, 20만원 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제 사이트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20만원 전후로는 사실 수 있을 텐데, 좀 비추고 총알을 좀 잘 모으셨다가 한 100만원 정도 모으셨다가 그 뭐 리얼 맥코이나 토이즈 맥코이나 버즈릭슨이 좀 더 싸죠.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만큼의 복각률로 복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아무리 바투고 총장이 짧은 곁들이 있어요. 실제 오리지널이 그렇거든요. 총장이 진짜 짧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샀던 A2가 리얼 맥코이였는데 그게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막 그랬어요. 안감이 그 낙하산 부대 텐트천으로 안감을 작업했던 아주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총량이 너무 짧은 거예요. 홀사이드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홀사이드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카와이드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입문자니까 이제 카와이드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 첫 번째부터 나 이거 하나 사고 끝낼래 하시는 분은 홀사이드로 가도 좋죠. 이게 홀사이드는 200만원이고 뭐 카와이드는 100만원이고 이렇게 2배 정도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컬러도 이제 진한 밤색부터 시작해서 뭐 밝은 갈색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든지
뭐든지 어두운 색깔이 스타일링하기 쉽습니다. 길이 막혔네요. 그리고 이제 A2는 그렇고 A1은 이제 단추로 잠그고 카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죠. 클래식을 테마로 한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 가게에서도 정말 근사한 건 팔았었는데, 샤팔에서 나왔던 거,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G1은 여기에 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 액션 숄더, 액션 플리츠가 들어가 있고 어깨 뒤쪽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요. 스타일링 할 때 좀 세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죽 잠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MA1을 안 할 수 없겠죠. 지금은 이제 또 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MA1 진짜 예쁘죠. 정말 거의 모든 브랜드들에서 복각을 하거나 재해석을 하거나 해서 내놓은 아이템이 디자인이 MA1입니다. 뭐 컨템포러리한 브랜드들 뭐 지퍼를 어떻게 하거나 뭐 엄청 풍성하게 만들거나 뭐 색깔을 바꾸거나, 지금은 오리지널 뭐 5, 60년대 오리지널 제대로 된 거 구하려면 한 못 줘도 80은 줘야 되고요. 사이즈 좀 큰 것들 아무리 진짜 운 좋게 잘 걸렸다 하면은 30만원 전을 것 같은데, 예쁘죠. 예뻐요. 그리고 얘도 뭐 그 MA1 비슷하게 생긴 많은 애들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이게 오리지널 밀리터리로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있잖아요. 뭐 필드 자켓 야상이나 아니면 M43 HBT M43 작업복 셔츠라든지 그리고 뭐 A2 그리고 뭐 MA1 이런 것들 다 현행 패션 브랜드에서 다 건드는 아이템이에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브랜드에서 이름을 그렇게 져주진 않죠. 이거는 M43 셔츠입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해주니까, 그냥 모양새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찾아보고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브랜드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원단의 컬러나 두께감이나 아니면 아몰의 방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지고 내놓는 거라 훨씬 쉬워요. 그런 거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또 취지가 오리지널 밀리터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 나중에 되팔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코를 한번 풀고 실례합니다. 저는 출근 다 했고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MA1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저희 수박이 안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MA1이 사실은 되게, 그게 이제 그 조종석에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춥잖아요. 이게 따뜻하라고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내려와서 입기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안 더운 플라이트 자켓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2B라고 있습니다. L2B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까먹었네. 옛날에 창욱이 형이 진짜 멋있었던 거 있었는데, 리브 모양이 요렇게 생겼던 거 있거든요. G모로 시작했던 거 같은데,
웹 W인가 웹폰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스탠드 카라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창욱이 형이 저번에 그랬어요. 형이 저희 거 또 잘 모니터링 해주는데 정렬아 너 글은 진짜 좋은데 영상은 세다. 네, 영상은 세다. 저는 사실은 큰 공감은 못했는데 뭐 왜냐하면 제가 막 누구를 막 비방하거나 막 욕을 막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창욱이 형은 이제 프로의 프로이기 때문에 형 말이 맞잖아요. 형이 얘기하기로 영상은 좀 세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글은 정말 좋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일단 글은 제가 인스타에 쓰는 글 같은 거는 수정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 토시 하나를 바꿔요. 토시 하나를 바꾸는 거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뭐 2회 3회 보기 때문에 글의 어떤 아무래도 누군가를 날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영상은 제가 또 이게 편집 없이 올리다 보니까 날 것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이 정확하게 했던 말은 뭐냐면 인스타의 글은 칼집에 꽂힌 칼 같고 유튜브 영상에 너의 영상은 칼집이 없는 칼 같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2시간 일찍 출근했는데요. 지쳤습니다. 내려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멍 좀 때리다가 청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한 5,000명 정도 되고 컨텐츠 하나 올라가면은 1,000명쯤 보시고 그 중에 한 10%가 끝까지 보지 않을까 영상을. 그럼 100분이에요. 100분 100분이 수박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저의 일방적인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수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쌍방으로 다만 100명끼리라도 단톡방을 만들어야 되나 뭐 카페를 만들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시는 힘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